힘들게 정성껏 캐거나 시장에서 예쁘게 골라온 감자. 그런데 몇 주 지나면 쭈글쭈글 싹까지 돋아버린 괴물로 변해버리죠.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단순한 몇 가지 팁이 아니라 감자를 처음 샀던 날처럼 단단하고 맛있는 상태 그대로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자가 왜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트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은 평소에 감자를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다용도실? 베란다? 아니면 혹시 진짜 창고나 저장고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가장 흔한 보관법이 뭔지 같이 확인해봐요. 이제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 주인공인 감자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자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상태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감자에게는 고유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겨울을 버티고 봄이 되면 새로운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본능 때문에 감자는 싹을 틔우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감자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빛 때문입니다. 빛을 받으면 예피처럼 감자 속에서도 엽록소가 생성되기 시작하죠. 이 엽록소 자체는 사실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 생성되는 아주 교활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닌이죠. 솔라닌은 독성 물질이자 식물이 스스로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은 다량 섭취할 경우 우리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속이는 거예요. 감자가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독소를 쌓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이상적인 환경, 즉 골든존을 떠올려 봅시다. 감자에게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4도에서 7도 사이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감자 내부의 모든 생명 활동이 최소한으로 느려집니다. 감자가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만약 온도가 4도 이하로 가령 2도까지 내려가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감자 내부에 있던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감자는 겉은 달콤해지고 튀기거나 구울 때 금방 검게 변색되며 쉽게 타버립니다. 반대로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면 감자는 봄이 왔다, 성장할 때다 라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러면 감자는 보관하고 있던 영양분을 모두 소모하며 왕성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난방 장치 옆이나 따뜻한 주방에 보관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집에서 가장 시원하고 서늘한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온도계를 사용해서 이 핵심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호등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빨간불은 10도 이상의 고온, 노란불은 4도 이하의 저온입니다. 오직 초록불만이 감자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구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습도입니다. 이 습도 역시 균형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감자가 말라버리는 것과 썩어버리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대 습도는 85%에서 95% 사이입니다. 상당히 습한 환경이죠. 왜 이렇게 습해야 할까요? 감자는 약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감자는 수분을 잃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무게가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죠.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아 100%에 가깝거나 감자 표면에 물방울, 즉 결로가 맺히면
이는 곰팡이, 균류, 그리고 부패가 번성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 하나의 썩은 감자만으로도 짧은 시간에 보관함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고에서는 습도를 높이기 위해 물통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감자가 밀봉된 포장재 안에서 숨 막히지 않도록 환기가 잘 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습도는 감자의 탄력성과 신선함을 유지시켜주며 마르거나 병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건조한 공기에서는 쪼그라들고 단단해지지만 너무 젖으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우리는 감자를 스펀지처럼 이상적인, 약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좋은 감자를 망치고 심지어 이 유용한 식품을 독성 물질로 바꾸어버리는 주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완전하고 절대적인 암흑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제1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빛에 노출되면 감자 속에서 광합성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녹색 색소인 엽록소가 생겨나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마치 그림자처럼 껍질과 그 바로 아래 부분에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축적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약한 산란광이나 창고에서 가끔 켜는 전등 불빛조차도 이 과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시간이 길고 강도가 셀수록 솔라닌의 축적량은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감자가 투명한 용기가 아닌 망사나 종이 포장재에 담겨 판매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감자가 자랐던 지하 환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두운 저장고나 꽉 닫힌 찬장, 혹은 검고 통기성이 좋은 천으로 덮은 상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방에 개방된 공간이나 투명한 용기에 감자를 보관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감자의 녹색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는 간단하면서도 섬뜩합니다. 감자 한쪽은 빛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했고 나머지 가려진 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 모습이요. 이는 빛이 감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자는 저장 중에도 계속 숨을 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감자는 살아있고 생존을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저장의 네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훌륭한 통풍입니다. 만약 감자를 꽉 묶은 비닐봉투처럼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감자는 아주 빠르게 질식하게 됩니다. 감자가 내뿜는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봉투 내부에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완벽한 온실 환경을 조성합니다. 감자는 축축해지고 미끈거리며 순식간에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장 용기는 반드시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틈이 있는 나무 상자, 엮은 바구니, 그물망 또는 마대 자루가 이상적입니다. 설령 감자를 창고나 저장고에 흩어 쌓아 놓더라도 공기 순환을 위해 감자 사이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를 너무 빽빽하고 높게 쌓지 마십시오. 좋은 통풍은 감자 표면에 과도한 습기를 날려주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감자를 건강하고 휴면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창문과 문이 모두 닫힌 채 사람들이 가득 찬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빠르게 답답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밀봉된 용기 속의 감자도 정확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감자를 긴 겨울 동안 보관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선별입니다. 수확하거나 구매한 직후 모든 감자를 꼼꼼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손상된 감자는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삽에 찍힌 상처, 병충의 흔적, 질병이나 썩은 기미가 보이는 것들은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부상당한 감자는 오래 보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멀쩡한 감자들까지 썩게 만드는 오염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감자들은 저장하지 않고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히 갓 수확한 감자에게 중요한데요. 바로 건조 및 치유 기간입니다. 땅에서 막 캐낸 축축한 감자를 곧바로 저장고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를 헛간이나 창고처럼 어둡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1~2주 동안 얇게 펼쳐 놓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자 껍질은 단단해지고 표면에 생긴 작은 흠집들은 아물어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 과정이 감자의 장기 저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건조하고 선별된 감자만이 비로소 장기 보관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의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올바른 워밍업과 준비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환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용기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성공의 절반이 바로 용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자의 최악의 적은 비닐봉투입니다. 비닐봉투는 밀폐되어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가 마치 사우나처럼 습해집니다. 이 때문에 감자가 빠르게 썩기 시작하죠. 따라서 비닐봉투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나무 상자입니다. 특히 바닥이나 벽면에 틈이 있는 격자형 나무 상자가 좋습니다. 나무는 자연적이고 통기성이 좋은 재료이며 틈새는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쌀이나무나 다른 천연 소재로 만든 바구니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바구니 역시 통풍이 매우 잘 되죠. 감자를 자주 파는 망사포대도 좋은 선택입니다. 망사포대는 사방에서 최대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황마나 두꺼운 면 같은 천으로 만든 포대 역시 적합합니다. 빛을 차단해 주면서도 감자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전용 용기가 없다면 골판지 상자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환기를 위해 반드시 구멍을 많이 뚫어줘야 합니다. 용기를 고를 때 핵심 원칙은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불투명해야 하며 반드시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1위는 나무 상자, 그리고 마지막 최하위는 큰 빨간색 X 표시가 있는 비닐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주 흔한 속설 하나를 확실히 깨보겠습니다. 감자를 저장하기 전에 꼭 씻어야 할까요? 많은 주부님들은 깨끗함을 위해 감자를 아주 깨끗하게 씻고 말린 후에 보관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아주 큰 실수입니다. 장기간 보관할 감자는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자에 묻어있는 흙은 일종의 추가적인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 흙은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껍질이 손상되거나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아무리 깨끗하게 말린다고 해도 껍질의 미세한 틈새에는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분은 곧 곰팡이와 부패가 생기는 지름길이죠.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감자는 흙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바로 이 원래 상태일 때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요리하기 직전에 씻어야 합니다. 저장할 때는 캐냈을 때나 시장에서 샀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즉 흙 묻은 채로 건조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표면에는 천연 왁스 코팅이 되어 있죠. 이걸 씻어내면 사과는 훨씬 빨리 상합니다. 우리가 감자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흙을 씻어낼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채소에도 친구와 적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장고에서 어떤 채소와 함께 두느냐에 따라 수확물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상해버리기도 합니다. 감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절대 감자와 양파를 같은 상자나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양파는 숙성과 발화를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양파 옆에 있으면 감자는 이제 자랄 때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아 다른 모든 보관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싹을 빠르게 트이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양파는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는 반면 감자는 습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이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에게 좋은 이웃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몇 개를 감자 위에 올려두면 비트가 과도한 습기를 흡수하여 감자가 썩는 것을 막아주고 이상적인 미세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비트 자신에게도 좋아서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니 이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세요. 양파는 적, 비트는 친구. 마치 악당 양파가 감자를 울리고 싹을 틔우게 하는 만화 속 장면과 착한 비트가 감자를 과도한 습기에서 포근하게 보호해주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웃 간의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놀랍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생활 팁, 즉 라이프 핵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앞서 양파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돋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하지만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은 양농도의 문제입니다. 이 감자의 싹틀물 방지하는 예상치 못한 아군, 그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사과입니다. 네, 사과 역시 에틸렌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양파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처럼 낮은 농도에서는 에틸렌 가스가 감제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오히려 싹이 나는 것, 즉 눈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감자 보관함에 잘 익은 사과 한두 개만 넣어두면 됩니다. 사과는 천천히 가스를 방출하여 감자가 휴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몇 주에 한 번씩 사과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상하기 시작하면 신선한 사과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의 감자 보관 기간을 크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생화학적 원리를 알면 실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사과가 마치 감자를 지켜주는 경호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존재만으로 감자를 진정시키고 예정보다 일찍 깨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고나 지하실이 없다면 감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도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감자를 매번 조금씩만 사야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일반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감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늘하고 어두우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장소는 유리로 막혀 있지만 난방이 안 되는 베란다나 발코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요. 그럼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집안의 창고나 현관 쪽을 살펴보세요. 현관문이나 난방기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싱크대 아래 공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 뜨거운 배관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엌 가구의 가장 아래쪽 서랍이나 집에서 가장 차가운 외벽 쪽에 붙어있는 수납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온도가 자주 바뀌고 빛이 많은 부엌에 감자를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섭씨 10도에서 15도 정도의 공간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내 온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감자는 최소 한두 달은 신선하게 유지될 겁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바구니, 예를 들어 엮은 바구니 같은 용기를 사용하고 반드시 어두운 천으로 덮어주세요.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드는 베란다 저장고입니다. 이 저장고는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주는 특수 단열 상자입니다.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상자입니다. 작은 상자가 큰 상자 안에 사방으로 5에서 7cm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상자는 나무 상자여도 좋고 튼튼한 종이 상자도 괜찮습니다. 두 상자의 벽 사이 공간은 단열재로 꽉 채워야 합니다. 단열재로는 신문지, 톱밥, 스티로폼 부스러기 또는 스티로폼판이 아주 좋습니다. 바닥에도 단열재를 한 겹 깔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쪽 상자는 반드시 통풍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열 처리된 두꺼운 뚜껑으로 위를 덮어주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상자 안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한겨울 강추위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며 여름에는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저장고는 감자뿐만 아니라 겨울 내내 다른 채소들도 보관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베란다 미니 저장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자를 만드는 간단한 조립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모든 식재료를 보관하는 만능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자의 경우 이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감자 보관의 이상적인 온도, 즉 섭씨 4도에서 7도 사이를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인 냉장고 온도는 보통 이보다 훨씬 낮은 2, 3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자는 불쾌할 정도로 단맛을 띠게 되는데 특히 삶거나 구웠을 때 그 맛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런 단맛 감자는 튀기거나 볶을 때 당분이 빠르게 캐러멜화되면서 쉽게 갈변하고 심지어 타버리기까지 합니다. 또한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감자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은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껍질이 얇은 핵감자는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며칠, 즉 이틀 정도는 잠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껍질을 벗겼거나 썰어둔 감자 역시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감자를 상상해 보세요. 땀처럼 당분 결정이 배어 나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감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감자의 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해서 전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싹이 아직 작고 하얗고 길이가 1.6cm 정도로 짧다면 그냥 떼어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감자는 여전히 먹을 수는 있지만 이미 영양분과 비타민을 싹에 빼앗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싹을 제거한 감자는 가급적 빨리 며칠 내로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싹이 이미 길게 자랐고 초록색을 띠며 여러 개가 흐물흐물하게 나 있다면 이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는 감자 알맹이가 이미 대부분의 힘을 싹 틔우는 데 써버렸고 물렁하고 푸석푸석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맛과 영양적 가치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싹이 돋아난 뿌리 주변에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싹이 길게 난 감자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껍질을 아주 두껍게 벗겨내고 싹이 난 눈 부분을 넓게 도려내야 합니다. 간단한 시각적 기준은 이렇습니다. 짧고 하얀 싹은 아직 먹을 수 있지만 길고 초록색인 싹은 이미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 감자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자에 축적되는 솔라닌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다량 섭취 시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입니다.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은 물론 심지어 신경계 장애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솔라닌의 농도는 감자 100g당 20mg 이하입니다. 하지만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이 수치가 50mg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독소의 대부분은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그리고 싹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녹색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녹색 부분이 아주 작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라낼 때는 반드시 여유 있게 최소 1mm/cm 이상의 멀쩡해 보이는 속살까지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감자의 상당 부분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독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자는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삶거나 튀기는 등의 열처리 과정으로는 솔라닌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거나 변한 제품은 즉시 버리는 것뿐입니다. 녹색 감자를 해적 깃발처럼 해골과 뼈가 그려진 것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보관하던 감자가 시들거나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싹까지 틔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전부 버리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감자가 아직 단단하고 썩은 부분이나 심한 초록색 기운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최우선으로 요리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감자는 더 이상 오래 보관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빠져서 전분기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으깬 감자 요리, 메시 포테이토를 만들면 특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자전, 감자채전, 감자 부침개, 혹은 전골이나 각종 속 재료처럼 감자의 원래 모양이나 완벽한 질감이 중요하지 않은 요리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감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싹은 모두 깨끗이 제거하고 특히 싹 주변이나 눈 부분은 독성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평소보다 훨씬 두껍게 껍질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식재료를 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버리는 대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죠. 이는 식재료에 대한 일종의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원래의 완벽한 모습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맛은 그대로인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생감자 반쪽이나 껍질 깐 감자가 몇 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버리긴 아깝지만 다음 날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고민되죠.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산화작용 때문에 감자가 빠르게 갈변합니다. 이때 아주 유용한 당이 보관 팁이 바로 찬물 보관법입니다. 껍질을 깎거나 혹은 썰어놓은 감자를 찬물이 담긴 용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은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물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해 감자가 변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감자는 품질 저하 없이 하루 이틀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기 직전에 물에서 꺼내 키친타월로 가볍게 물기를 닦아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수프나 찌개용 채소를 미리 손질해 두고 싶을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당이 보관법이라는 점입니다. 감자를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수용성 비타민과 전분이 녹아나와 맛과 영양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꿀팁은 딱 하루 정도, 감자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용도로만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함을 지키기 위해 시원한 냉수 목욕을 즐기는 감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이 보관법의 핵심입니다. 감자 보관법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민간 요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단순히 속설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보관할 때 마가목 잎, 고사리, 솔가지 혹은 바카민트 등을 함께 두라는 조언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피톤치드와 정유, 에센셜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곰팡이나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하는 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하의 향이 실제로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감자를 백악 분필, 가루이나 나무재와 함께 뿌려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백악과 재는 불필요한 습기를 아주 잘 흡수하여 감자 표면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곰팡이 성장에 불리한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충을 쫓는다는 이유로 감자를 마늘과 함께 보관하라는 조언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민간에서 전해지는 지혜는 상당히 효과적이며 기본적인 감자 보관 수칙에 훌륭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온도, 어둠, 황이 등 필수적인 보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법들은 단지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어떤 감자는 몇 달을 둬도 멀쩡한데 다른 감자는 불과 몇 주 만에 썩어버린다는 사실을요. 이는 보관 조건뿐만 아니라 품종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감자 품종이 장기 저장에 똑같이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저장성이 가장 좋은 건 만생종이나 중만생종 감자들입니다. 이 품종들은 대체로 껍질이 단단하고 두꺼워서 속살이 마르거나 병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연적인 휴면 기간도 더 긴 편이죠. 반면에 조생종 감자는 빨리 먹기 위해 개발된 품종입니다. 껍질이 얇고 유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겨울 내내 먹을 감자를 구매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판매자에게 어떤 품종인지, 장기 보관에 적합한지 꼭 물어보세요. 저장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품종으로는 피카소, 아틀란트, 스카르브, 주라빈카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직접 감자를 재배하신다면 미리 파종 계획을 세워서 맛뿐만 아니라 저장성까지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옷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옷이 겨울에 따뜻함을 줄 수 없듯이 조생종 감자는 절대 봄까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감자를 제대로 분류하고 말리고 알맞은 용기에 담아 최적의 환경에 보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봄이 올 때까지 그냥 잊고 지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보관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어도 3, 4주에 한 번씩은 저장된 감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감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문제가 있는 감자를 제때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썩기 시작했거나 물러졌거나 곰팡이가 핀 감자가 보인다면 즉시 빼내야 합니다. 이런 감자 하나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다른 감자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싹이 트기 시작한 감자도 따로 분리하세요. 이런 감자는 먼저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수확량의 대부분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정원사가 식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병든 잎을 제거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곧 저장된 감자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고의 보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완벽한 저장고, 즉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통적인 저장고 지하실입니다. 하지만 땅에 그냥 파놓은 구덩이가 아니라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저장고에는 신선한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흡기 및 배기 환기 시설이 필수입니다. 벽과 바닥은 단열이 잘 되어야 하며 1년 내내 섭씨 4도에서 7도 사이에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는 약 9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바닥에 물통을 놓거나 젖은 이끼를 깔아두는 방식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고 안에는 방문할 때 잠깐 켜는 휴대용 손전등 외에는 어떤 광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는 아래쪽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 팔레트 위에 올려놓은 통풍이 잘 되는 나무 칸막이나 상자에 보관합니다. 또한 다양한 채소는 각자의 보관 조건과 궁합을 고려하여 구획별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저장고는 작물의 길고 건강한 생명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말 그대로 수확물의 벙커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완벽한 저장고가 없더라도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현실적인 공간, 예를 들어 베란다 상자나 다용도실에서도 최대한 이 조건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감자를 완벽하게 보관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어둡고 시원하며 적당한 습도와 훌륭한 통풍,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감자를 봄까지 싱싱하게 지켜줄 네 가지 핵심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적, 즉 빛이 감자를 단순히 보기 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로는 독성을 띠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의 아군, 평범한 사과는 싹이 일찍 트는 것을 막아주는 진정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감자를 신선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식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의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오랜 경험으로 검증된 감자 보관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최고의 지식 창고를 만들어 봅시다.